네, 그린백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장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그 상장 여부와 홀딩 관점에서 가격이 과연 어떻게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가격이 어떻게 잘 변화할 수 있을까, 그 외에 올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고요. 그래도 나름 소식들이 좀 추려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해서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한번 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거는 트위터 팔로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클레이튼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다른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큰 호재거리를 만들어 주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왜냐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그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항상 그 팔로워 수가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한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더 많으면 1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결과물들을 잘 내두면 갑자기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고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클레이튼에서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해줘서 한 번의 홍보로 바이포트 월렛이 원래 7,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하루 아침에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이게 확실히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고래 등에 업히는 거, 이렇게 하드 캐리를 받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워낙에 많은 팔로우 수가 늘었으니까 하루 만에 희망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는 역시나 제가 원래 이 사진은 넣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코비 사고 또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바이프로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할까? 저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코빗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코빗은 정말 근본이 있는 거래소잖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거래량을 자랑을 하는 약간 한국의 바이낸스라면 코빗은 아무거나 상장을 해주지 않는 좀 깐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DCG랑 코인베이스 벤처스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제가 확인했었을 때 기억으로는 5개, 6개 이렇게밖에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도 한번 좀 카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가 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만 봤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있는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코딩 기술을 보면서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주시를 하고 있던 저와 오늘날의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내놓은 결과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가격만 보거나 비트코인 랜딩 때 이제 시세가 분출된 거 그것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별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 준비된 게 많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게 층을 나눠봤어요. 밑에는 인프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토큰들을 한 번에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이포트 월렛이고 지갑이죠. 그다음에 바이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들을 한 번에 디파이 할 수 있도록 이 바이파이가 이제 거버넌스 역할을 해서 이걸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투표권을 얻는다든지 탈중앙화 역할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바이파이 X라든지 다른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할 때 수수료를 낼 수가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바이파이 X라는 것을 통해서 더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일드 파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당 체인,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더리움에 가서 일드 파밍을 한다든지 예대율, 뭐 예대출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바이파이 X에서 이런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바이낸스 가지 않고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국민은행 가서 대출 받고 하나은행 가서 뭐 이거 하고 이러지 않고 바이파이 X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제공을 하고 또 이런 것들 한데 또 모아서
선물 꾸러미처럼 이제 체인 러너 큐에서 다양한 디파이 기능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이게 보면은 토스라는 앱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최근에 이용을 해봤는데 편하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인 러너 큐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애플이 왜 페이스 락 같은 걸 걸어서 얼굴 인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실행이 되는 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하는데 확실히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기술의 어떤 그 중독성 또는 혜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인 러너 큐에서 많이 나타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한데 모아서 이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 예를 들어서 서머너 같은 그런 게임 토큰이 나와서 여기서 실제로 게임을 하고 바이프로스트 시티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 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환도 하고 요걸로 이제 예대율도 하고 디파이 같은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토큰들로 또 이제 뭐 맞바꿀 수 있든,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이 밑에 다 이제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쯤에 저는 폴카닷 생태계 연결하는 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폴카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에 대해서는 바이프로스트랑 했었을 때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상충하는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패키지처럼 다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이거 있죠, 이 비트코인 랜딩,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끌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홀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저는 상장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 비하인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소는 저희보다 많은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코빗에 갈지 아니면 중형 거래소 뭐 OKEX라든지 이런 곳에 갈지 후오비에 갈지 결국에는 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도 계속 넓히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들은 저희보다도, 물론 저희도 이제 홀더분들 중에서 더 열심히 찾고 하시면서 이제 그 코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지만 거래소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소는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 거래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는 눈이 몇 갠데, 이 코인들이 지금 이제 딱 결과물을 낼 때가 됐구나, 아니구나, 조금 더 기다릴까? 지금 이거를 비트코인 랜딩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 랜딩을 실현을 시켰는데 브리징 없이, 그러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상장 검토해서 바로 리스팅을 그때 시키는 게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원화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원화 상장은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원화 상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되기가 쉽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국내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업비트는 최근에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을 시킬까요? BTC 마켓에.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도 수수료를 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내 코인은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뭐 메타듐이라든지 그 기타 다른 그 플레이덱 같은 그런 코인들은 그런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상장이 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좀 논외가 되는 거고, 현재는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업비트 사장이면 왜 루나를 상장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핫한데, 그것도 근 몇 주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루나도 하고 싶고 자신들의 그 토큰인 클레이튼도 상장을 하고 싶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이튼은 연관이 너무 좀 직간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에 대한 연관이 있는 그런 코딩인데, 이 코인을 넣자니 정부에 대한 규제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최대한 조심하는 거죠. 상단에도
루나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랩핑을 시킨 루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톡 까놓고 루나는 아니고 이제 랩핑을 시킨 루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이제 상장을 시킨 거죠. 코인베이스조차도 지금 안 그래도 SEC 증권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루나를 상장시킨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루나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봤었을 때는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상장이 그나마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갖출 것도 다 갖추고 상품도 다 내놓았고 거래량도 1000 비트코인까지 갔었고 몇백 비트코인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뭐 괜찮은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바이프로스트는 충분히 이들 중에서는 본의 아니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코인이다 보니까 원화 상장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금 워낙에 또 저점이면서 동시에 BTC 마켓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에서 한번 상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화는 아닐지라도 뭐 BTC라든지 바이프로스트 자체는 기술로만 보기 때문에 뭐 SEC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스테이블도 아니고 체인링크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점을 주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카카오하고도 그런 자회사도 아니고 뭐 그라운드 X 이런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제 영상도 사실 그래봤자 몇백 명밖에 없어요. 제 구독자는. 저는 애초에 뭐 구독자를 바라보고 이 영상 채널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독을 하시는 분은 한 10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댓글에 좀 안 좋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 댓글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저는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커뮤니티에 가서 제가 뭐 글을 보거나 제 댓글을 보면은 기술이 좋은데 뭐 기술만 좋다. 마케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거래소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동성이 좋지가 않다. 꽤 괜찮은 인지도 있는 뭐 해시드 같은 그런 베처 캐피털이 투자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격하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이미 좋았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장되는 그 즉시에 평균가가 지금보다 높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VC를 갖고 있었으면은 상장가가 굉장히 높다고요. 지금도 그 가격은 장벽이 한 500원, 1000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요. 이미 기준점이 굉장히 높게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갖고 있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채워질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이전에 선점하는 게 인지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뭐 솔라나가 됐든 폴카닷이 됐든 뭐 그게 뭐 GX 체인이 됐든 간에 이들하고 이제는 비빌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너는 이거를 왜 홀딩을 하냐? 왜 장투를 하냐? 대답할 게 많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뭐 이더리움? 그거밖에 붙이지 못했었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얘기를 했었고 뭐 규모도 굉장히 크구나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를 했다더라 진짜 뭔가 이걸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내놓은 게 많고 심지어 내놓은 거 기술력 이런 것만 따지면은 비교하기가 되게 좀 무한한 그런 코인들이 타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년에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굉장히 큰 호재거리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얘네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 이제 이거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 신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올해랑 똑같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다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던 차트들 다 가져온 거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차트들이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고통받고요. 수렴받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기 이제 이런 수렴 구간이 없으면은 여기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여기가 없습니다. 이런 긴 시간이 없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지금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올라갔었을 때 여기 막 물리신 분들도 아마 제 영상 보실 텐데 300원 갔네? 20원이었던 게 400원 갔네? 500원 갔네? 600원 갔네? 이제 1000원까지 가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면 살수록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올라가는 곳은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올라가면 팔 거고요. 여러분들도 2배 올라가면 팔 거잖아요. 저도 10배, 100배 올라가면 팔 겁니다. 이익을 봤으면은 뭐 팔고 싶은 게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뢰와 또 그 뭐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홀딩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팔려고 하진 않고 보통 홀딩을 해서 해칭 수단이라든지 뭐 자기 뭐 금고에 보관하듯이 보관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기간들이 필요해요. 이건 비트코인이나 맨 마지막에 그 5천 순위 그 꼴등 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바심이 나거나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뭐 저점에서 했고 누구는 뭐 중점, 누구는 고점, 나는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순간의 어떤 순환 펌핑이나 다시 회귀하는 이런 차트가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꾸셔서 뭐 물량을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이전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욕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좌절을 하시더라도 이거를 계속 홀딩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정적인 코멘트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손해를 보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뒤돌아서기가 약간 애매한,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냥 그만하라고.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홀더분들은 다 그런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자꾸 좋다 하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대충 들은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못 떠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놓아주는 순간 이게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 차트를 이 그래프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올해 한 해를 좀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짤지 잠깐 퍼즈 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저는 계속 홀딩의 관점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놓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견들 이런 것들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첨가해서 첨언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연말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산타클로스가 또 괜찮은 또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저는 그 소식이 있으면은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